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유 기자. 네. 오늘도 저희가 숙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얼마나 잘 풀어오셨는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조국 11월 사퇴설 왜로 정했습니다. 사퇴설이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조 장관으로 계속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설인가요? 아니면 여권에서 실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실제 여권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이번 주부터 이런 이야기가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근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조국 사퇴 이후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총선 때 여권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알려지기로는 조국 장관을 대선 후보로 키우겠다 이런 구상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럼 그런 구상들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질을 하면 소토동 집회에 나가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민망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사법개혁으로 퇴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공을 안고 명예퇴진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그 공을 안고 명예퇴진을 한다는 건데요. 여당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판을 깔아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오는 28일이면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11월 사퇴설 외 이 첫 물음표의 느낌표는요. 예. 청와대의 출구 전략으로 찍겠습니다. 출구 전략, 청와대에서도 좀 고민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은 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뭔가요?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조국 장관의 미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총선 출마할까로 예. 정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당초에 총선 출마설이 있다가 그걸 포기하면서 장관으로 온 건데 다시 출마설이 돈다. 이건 배경이 뭔가요? 11월에 명예퇴진을 할 경우에 예.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지금 여권에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지금 PK 민심이 여당에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10월 첫 주와 둘째 주만 봐도 민주당 지지율은 7%가 떨어지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12%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은 조국 장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건데 조국 장관을 다시 내세운다고 해서 이 달라진 민심 이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여권의 고민 지점입니다. 조국이 선거에 나온다면 이 선거는 조국 대 반조국의 구도가 될 것이고요. 결국 전체 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을 대선 후보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구상이 있다. 이건 지금 흔들림이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네.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수도권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민주당의 집권 공식은 노무현 문재인 모델이다. 그리고 바로 조국이 남은 카드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카드 중에 하나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은 PK 출신을 내세워서 집권했던 두 번의 경험 이게 아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 PK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호남의 지지세를 업을 경우 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같이 아는 정치적 동지입니다. 관련해서 한 여권 인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 대중들은 대안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정치인들은 친노 친문의 대변인 혹은 대야 공격수로 보지 우리의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조국 장관이 혹시라도 낙마를 하게 되면은 유시민 이사장이 그 대안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았는데 네. 여권 핵심부에서는 유 이사장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조국 총선 출마할까는 여권의 양날의 칼로
정리하겠습니다. 양날의 칼. 네.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약간의 딜레마 상황을 저렇게 표현한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소식 더 있죠,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물음표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왜 윤석열을 로 정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제 윤석열 총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면 톱 보도를 했죠. 네네. 그게 아주 논란이 크던데 이게 지금 조국 장관도 접대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검찰이 다 조사를 했고 윤중천 씨도 윤 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가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기사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오늘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담 진술서에 면담 보고서에 있었다면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수사를 지휘했던 대구 고검장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확인 전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내부 저뿐만 아니라 수사단 전체에 아무도 한테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조사하는 내용, 그거에 대한 확인 전화가 한겨레 측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민감한 기사를 일면 톱 기사로 실었을 때는 어떤 과정,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익명을 전제로 한겨레 시니어급 기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밤사이에 기사가 들어갔고 편집국장과 일부 관련자가 결정한 일인데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예. 또 다른 기자는 없는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오해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도 문제인데 시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 아래 사실상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문제 삼는 기사였기 때문에 왜 이 시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이거 의구심 갖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인데요. 재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정치적 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한겨레에 흘린 사람으로 당시 재조사팀에 파견됐던 한 법조인을 지목했는데요. 이 사람은 현재 청와대 모 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면서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은 왜 윤석열을 느낌표는요. 선봉에 서려다 무리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진보 진영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뒀다 이런 평가들은 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병수 기자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 잘 취재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